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 이제 컴퓨터 일반을 같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될 문혜영 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컴퓨터 일반 과목은 이제 우리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왜 그러냐면 전혀 생소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전혀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신세계의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많은 이제 용어적인 면이라든지 어떤 분위기 이런 것을 이제 처음 접하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 일반 과목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거하고 기존에는 이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을까. 자, 컴퓨터 일반이 어떤 한 분야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출제 형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해 나갈 방향 그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일반 과목은요,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될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먼저 이제 컴퓨터 구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통신의 이제 보안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영 체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운영 체제도 이제 하나의 과목이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조가 되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 그다음에 이제 언어인데 이제 여기 프로그래머 언어론 해가지고 C 언어하고 이제 자바 언어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초창기 때는 이제 자바가 그래 비중이 없었는데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기타 멀티미디어, 엑셀, 이제 PC 운영 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학교에서는 이게 한 학기 수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마스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겠어요? 이제 굉장히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 일반 과목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한번 보고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이제 몇 문제 정도씩 출제가 됐을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2012년도부터 그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이제 컴퓨터 구조 과목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우리 몇 문제 나오나요? 20문제 나오잖아요. 거기서 7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죠. 그래서 좀 공부를 여기를 심도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다음에 데이터 통신에서 2문제, 운영체제 2문제, 데이터베이스 한 문제, 자료구조 2문제, 소프트웨어 공학 3문제, 프로그램 언어 1문제. 여기서는 이제 C 언어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PC 운영체제와 엑셀에서 각각 1문제씩 해서 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2012년도예요. 그다음 우리가 2년마다 시험이 있었죠, 과거에는. 그래서 2014년도를 한번 볼까요? 2014년도에는 이제 좀 특징적인 것이 뭐였냐면 데이터 통신 보안 과목에서 이제 6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컴퓨터 구조에서 2문제, 또 운영 체제에서 2문제, 데이터베이스 3문제, 자료 구조 2문제, 또 소프트웨어 공학 3문제, 프로그래밍에서 C 언어가 나왔습니다. 이때 자바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엑셀 함수에서 이제 1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거죠. 자, 그다음에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에서는 이제 골고루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구조 3문제, 데이터 통신 4문제, 운영체제 1문제, 엑셀 함수에서 1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3문제, 자료 구조 3문제, 소프트웨어 공학 1문제,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언어론 해가지고 C와 자바에서 이제 총 4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2018년도 궁금하죠? 네, 2018년도는 또 골고루 출제가 되었습니다. 과목별로 3문제, 4문제, 2문제 그렇게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구조 4문제, 데이터 통신 3문제, 운영체제 1문제, 멀티미디어에서 이제 1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3문제, 자료구조 2문제, 자,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이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던 것이 2018년도에는 이제 이 과목에다가 치중을 해가지고 4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자바와 C 언어에서 각각 한 문제씩 해가지고 두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또 특이사항이다라고 본다면 이제 매번 나오던 엑셀 함수에서 한 문제씩 출제가 되었는데 2018년도에서는 이제 출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네, 과목별로 한번 봐볼게요. 자, 2012년도는 이제 이런 분포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이제 데이터 통신에다가 치중이 돼서 이런 분포를 가졌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6년도에 이제 분포가 되겠고요. 네. 자, 2018년도에 이제 골고루 이렇게 세 문제, 네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죠.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었냐면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 어떠세요? 컴퓨터 구조 과목과 데이터 통신 과목이 그래도 비중 있게 출제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또 내용도 좀 굉장히 광범위하고 이 두 개의 과목이요. 굉장히 광범위하고 이제 범위도 넓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분포를 봤어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 일반 과목에서 2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제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우리에게는 이제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하기 때문에 자,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이제 플랜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제일 먼저 기초 입문서를 할 거예요. 기초 입문서는요. 컴퓨터에 접근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항을 우리가 다룰 거야. 자, 책도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 일반 과목이 정말로 어려워요라고 말하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이제 너무 많다라는 거죠.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 일반으로 이제 발을 디디면서 거부감이 없도록 컴퓨터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걸 한번 여기서 다뤄보자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문적인 이론서를 들어가면서 좀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입문서와 이론서를 거치면서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 일반을 이제 마스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문서를 들어오면서 이 동네의 공기는 이렇구나. 우리가 이제 회사에 처음 들어가면 분위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분위기를 빨리 흡수를 해야지 더 한 발자씩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초 입문서를 배우면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 일반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이제 느껴준다면 좀 더 쉽게 이론서에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론서를 들어가면서 이제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들고 더 전문적으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많이 접하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많은 용어들을 전산식으로 컴퓨터식으로 바꿔가야 되는데 그 바꿔가는 과정에서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좀 힘들다라고 하죠. 근데 그 이론서라는 게 이제 앞에 나왔던 내용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처음에는 여기까지는 이론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1회독은요. 부담 없이 그냥 한번 여러분이 느끼듯이 그냥 마음 편하게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막 팔려고 심도 있게 하면은 도중에 너무 어려워서 그만두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급하게 가지 말고요. 일단 1회독은 여러분이 숲속에 계곡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고 잠시 눈을 감아서 숲속의 공기를 느끼는 것처럼 1회독은 전반적으로 흐름을 익혀줘야지 돼요. 네. 왜냐하면 앞에서는 이제 짧게 나온 내용이 뒤에서는 아주 심도 있게 나오면서 이해가 되는 그런 게 있고 문제가 과목별로 딱딱 끊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게 복합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엘리베이터에서 의사분 두 분이서 대화를 나누는데 분명히 한국말인데 옆에서 무슨 말인지 모르죠. 비전문가니까.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분야에서 쓰는 그런 전문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용어들을 익히지 못하면은
문장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그게 좀 힘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일회독은 그냥 느끼자. 마음 편하게 가슴을 열고 그냥 편하게 일회독은 하자. 네, 그리고 이해독부터 이제 심도 있게 공부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교수님께 질문도 하고 여러분과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했으면 요약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집은 이제 뭐냐면 이론서에는 굉장히 광범위한 거, 또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 부분을 예를 많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했고, 요약집은 이제 시험에 나올 것, 또 시험에 나온 것, 그래서 말 그대로 꼭 애워야만 할 것들, 꼭 이해를 해야만 할 것들, 그런 데만 추려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수적인 걸 모두 뺐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이 요약집을 이제 들고 다니면서 전철에서나 또는 이제 기타 여러 장소에서 읽으면서 그 세부적인 내용도 다 머릿속에 생각이 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어 정리가 있는데요. 용어 정리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접하게 되는 용어들을 이제 나열을 했는데요. 이 용어 정리로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법은 왼쪽에 용어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용어 해설이 있잖아요. 용어 해설을 딱 가린 상태에서 A4 용지로 딱 가리고 그 용어만 보고 자기가 이제 설명할 수 있는지 보세요. 또 다른 방법은 용어만 가리고 용어 해설을 보고 그게 어떤 내용인지 알아맞추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좀 더 실력이 늘 거예요. 그래서 용어 정리집은 그렇게 공부를 해주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마스터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기초 문제집인 반풀집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풀집은 이제 여러분이 풀면서 만점이 나오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심도 있는 문제를 우리가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틀리는 문제. 그래서 반풀집은 300문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화 문제집이 이제 가틀집은 가장 틀리는 문제 해가지고 500문제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보면은 이제 좀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죠. 잘못 생각하고 있는 문제들. 같은 이론을 공부를 했어도 마스터를 했어도 어떤 식으로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형태는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화 문제집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입니다. 관연도에 이제 우리가 계리직에서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집을 모았고요. 자, 여기까지 풀었으면 이제 동형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20문제를 이제 풀어보고 채점해 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해서 부족한 경우는 어때요? 다시 또 여기서부터 이론서부터 다시 공부를 해서 보완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학습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당부를 하고 싶은 거죠. 많은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여러분보다 이제 먼저 컴퓨터 일반을 이제 접한 저로서 이제 초보자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좀 막막하다라고 하는데 절대로 급하게 여러분이 여겨서 단기간에 완성되는 과목은 아닙니다. 한 달, 두 달 만에 이제 목숨 걸고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최상이다라는 건데요. 일단은 이제 처음이면 전체적인 컴퓨터 일반의 흐름을 익혀주는 게 좋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그렇게 익혀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이제 용어에 익숙해지면 되겠습니다. 자, 서로 대화를 하는데 이제 컴퓨터적인 이제 대화가 나오는 거고 문장을 읽을 때도 뭐 데이터베이스가 어쩌고저쩌고인데 뭐 DB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신호 변환 장치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DCE가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용어에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개념을 알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념적인 면을 알아주고요. 절대로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물론 암기 부분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먼저 이해를 깔고 나서 우리가 이제 암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해하고 분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 이게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 걸 이제 1회독 때는 하지 말고요. 2회독 때부터 이해하고 이제 분석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론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응용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기초적인 지식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문제는 응용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20문제 중에서 여러분 16문제는 여기까지 공부하면은요 16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네, 무난하게 나옵니다. 나머지 2문제가 응용력을 기르는 거고 또 나머지 2문제가 굉장히 심도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심도 있는 그 2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광범위한 이론과 구석대기에 있는 이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기까지 했으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여러분의 실력을 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응용은 많이 풀어볼수록 좋은 거니까 우리가 또 수학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1 더하기 1은 2라는 거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걸 응용해가지고 나오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게 답이잖아요. 컴퓨터 일반도 이론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제 자신이 있으면 시간이 허락되는 한 이제 많은 응용 문제를 풀어보는 걸 이제 권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통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카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컴일문입니다. 컴일문이죠. 네, 여기 카페로 들어와서 궁금한 점 이렇게 올려주고 또 다른 회원들과 소통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굉장히 큰 돌을 밀고 있죠. 편할까요? 힘들까요? 해낼 수 있을까요? 자, 의문이 들죠. 힘듭니다. 이 큰 돌덩어리가요. 네, 컴퓨터 일반 과목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태어나서 컴퓨터라는 거를 이제 뭐 게임이라든지 그런 걸 했지만 이론적인 걸 하지 안 했고 이제 첫 발을 디뎠기 때문에 이 큰 지식을 이 조그만 머리에다가 집어 넣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본인만 힘들까요? 아닙니다. 다 힘듭니다. 아, 나는 이제 전공했어요. 컴퓨터 전공했어요. 그래도 힘들어요. 아, 나 정보 처리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도 수준이 달라요. 네, 어느 것보다 심도 있는 공부가 필요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 한번 밀어서 조금 움직이면 어때요? 잘 굴러갈 수 있어요. 처음에 굴릴 때만 조금 힘이 들어가지 자꾸 밀면 어때요? 잘 굴러갑니다. 조금만 살짝. 이제 잘 굴러갈 때 새끼손가락 한 번만 밀어도 어때요? 잘 굴러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땐 힘들고 1회독, 2회독, 3회독 힘들지만 이제 한 번 더 들으면 어때요? 이제 또 이게 또 재밌는 과목이 돼요. 논리적으로 풀어지기 때문에 그때 희열감도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러분한테 기쁜 이런 합격의 소식이 있기를 우리가 이제 같이 노력하고 소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합격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이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